자, 이번에는 고향에 대한 본문 분석을 좀 꼼꼼히 한번 해보자. 우선은 고향. 밑에 이 작품은 극적 대화 형식이라고 나와 있지. 극적. 요거 극은 연극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연극은 소설하고 다르게 대화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극적인 대화 형식이다. 그러니까 시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쓰이는 것도 좀 특별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다정다감한 어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어조를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럼 어조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정서, 태도를 살펴보면 돼. 정서는 느낌이야. 태도는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 등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는 거겠죠. 그게 분위기, 정서, 태도. 자, 그 다음에 요 정서는 상황이라는 걸 판단하면 그렇죠. 정서가 좀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에 따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배경이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500원을 주셨다. 그럼 정서는 어떨까? 그렇죠. 500원을 주셨으면 좋겠죠. 500원을 주셨다고 막 짜증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500원을 주셨다라는 건 정서가 깊으니까 나는 500원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똑같이 뭐 문자로 서술됐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기쁨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어조를 넣는다라는 얘기는 그 인물에 공감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고향이라는 작품에 인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 왼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놓고 이 인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행히 시가 나라는 말로 다 쓰여 있네. 그지? 그러면 나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면 어조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좀 이따 하고요. 다시 아까 읽던 부분 한번 가볼게. 다정다감한 어조를 통해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리움.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리움은 이렇게 생각하자. 좀 어려운 말이야. 지향한다. 지향은 그쪽을 향한다는 뜻이야. 향하다. 바라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그러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 그쪽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현재는 그럼 어떻다는 얘기지? 그렇죠.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외롭다. 또는 고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화자는 현재 외롭고 고독한 상황인데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림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시를 나를 그려놨어.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럼 이제 나를 봅시다. 됐나요? 자,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자, 혼자 보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요거 봤잖아요. 그죠? 현재가 외롭고 고독하다. 그럼 현재 혼자 알아 누워 있다. 여기 현재의 처지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된다? 상황이다. 그럼 요 1번 상황에 맞췄을 때 요 화자의 정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아파, 혼자서, 그럼 외롭다. 이렇게 되겠죠. 외로움. 그럼 어조는? 그렇죠. 슬픔이 어조, 외로움이 어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을 베었다는 얘기는 진찰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요 의원은 진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그 대화를 통해서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그 다음에 과거 고향에 대한 향수 그 다음에 아버지나 고향을 떠올리면서 됐죠? 아버지나 고향을 떠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러면서 위안을 삼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선은 북간이라는 단어가 잘 안 들어올 텐데 오른쪽 잠깐 볼게요. 함경도의 다른 이름. 됐죠? 이런 것들은 내신 같은데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함경도를 뭐 경기도로 바꿔 문제를 낸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자,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웠다. 그럼 이 북간은 고향이 아닌 타향입니다. 타향.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있었다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평안도 정주가 화자의 고향입니다. 평안도 정주가. 근데 아까 이때 북간이 어디라고요? 함경도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는 타양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됐죠?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은 열애와 같은 상, 열애는 이제 부처의 모습입니다. 부처. 그래서 부처는 인자하시잖아요. 됐죠? 그래서 아마 의원의 모습이 열애와 같다. 직유법이고요. 상을 하고 관공이라는 것은 관우. 그래서 수염이 아주 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수염이 길어요.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반지의장 봤나요? 거기에 보면 간달프 그런 어떤 인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다. 그러면 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열애와 같은 상을 했다. 관공의 수염을 드리웠다.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신선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 그 다음 동화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자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원을 딱 만났습니다. 타양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럼 낯설음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의원의 생김새를 보니까 열애 같은 모습, 관공의 수염, 그 다음에 신선 같다. 그럼 뭔가 그냥 좀 포근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의원을 열애같이 자비롭고 인자하며 관우 같은 영웅의 풍모를 지닌 신선 같은 존재다. 됐죠? 그래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원 이상의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한참 동안 맥을 짚었나 봐요. 문득 갑자기죠. 여기가 뭔가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쪽 한번 보시면 의원은 전통적이고 일상적인 인간관계 형성의 단초가 되는, 단초라는 것은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물입니다. 그럼 요거는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원초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의 단초. 뭐 친구들 우리가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 집이 어디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형성이에요. 됐죠? 그만 볼게요. 문득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여기에 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직접이라고 부르고요. 따옴표가 이렇게 없으면 간접이라고 불러요. 이게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다. 나는 간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따옴표를 지금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빼버렸기 때문에 간접화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득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자, 그럼 고향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평안도 정주라고 한즉, 평안도 정주라고 그랬어요.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의 고향이래요.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고 한즉 의원이 빙긋이 웃은 거예요. 그럼 웃었다라는 얘기는 아는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의원이 문득 고향을 물어봤어요. 화자가 평안도 정주라고 한즉 그럼 아무개씨 알아요. 그럼 요거는 서로 그렇죠.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유대 관계가. 자, 예를 들면 내가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 딱 갔는데 좀 중국인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인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처럼 생긴 것 같기도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외국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그러면 더 친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유대관계를 맺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관계의 단초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럼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쓰는다. 막역지간 알죠? 친구. 아주 오래된 친구. 하나 물어볼까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힌트. 배가 절연하고 관계 있었던 거. 그렇죠. 지기지우.
다른 말로 지음. 참고로 얘기했는데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막역지간은 오래된 친구예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오래전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어색함이 없는 그런 친구죠. 막역지간이라고 수염을 쓸른다. 또 행동이죠. 됐죠? 이런 것도 수염을 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인자한 모습 같기도 해요. 나는 아버지로 섬기느니 아버지는 아니고요. 아버지로 섬긴대요. 우리 가끔 드라마 같은 거나 TV 같은 거나 또는 이런 거 보면 실제 아버지가 또 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또 도와준 사람들 요런 분들도 아버지로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었습니다. 됐죠? 넌지시 웃고 그럼 웃었을 때 어떤 거 있었어요? 위에 아무 개실 아느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로 섬긴다 그랬더니 또 넌지시 웃었습니다.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자 앞에 볼게요. 여기에서 묵묵한이 있었죠? 똑같은 행동 같아요. 됐죠? 말없이. 그런데 이때 묵묵한이는 처음 만나. 그러니까 외모는 되게 막 신비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만났잖아요. 됐죠? 그래도 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의원한테는 막역지간이고 나한테는 아버지를 섬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타향해서 그죠? 뭔가 이제 유대감이 형성되는 포근함을 잠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처음에는 그런 걸 못 느꼈지만 왜 그렇게 느꼈냐? 밑에 한번 볼게요.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이 순간만큼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순간적이나마 의원의 어떤 진맥을 짚어볼 때 그 손, 그죠? 따스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애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죠.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이해와 감상을 한번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 시는 타향에서 병을 앓다가 병원을 찾아간 화자가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화자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이와 의원이 친구 사임을 알게 되어 그를 통해 따스한 고향의 정을 느끼게 된다. 누굴 통해? 그를 통해. 그래서 여기에서 그와의 인연. 됐죠? 그래서 이 시에서 환기하는 건 떠오르게 만드는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고향이 불러일으키는 따스한 정. 이 시는 이러한 정서를 인물 간의 대화, 좀 전에 아까 대화 있었죠. 그죠?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 올라가 볼게요. 이야기를 하는데 구구절절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알아? 기존 이런 식의 어떤 질문하지 않고 고향이 어디? 정주? 그럼 아무개시 알아? 그랬더니 아무개시 참 고향이란다. 그랬더니 아무개시 아느냐? 막역지간이다. 아버지다. 간단하죠. 중간에 그래서 압축적이라는 것은 중간의 이야기들을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압축적으로 소설한 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이 가족의 사랑과 이웃 간의 유대가 있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라는 점은 반대로 화자의 현재 상황이 그렇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작품 연구실이에요. 작품의 구조와 시상 전개 과정. 이 시는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화자가 아버지와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화 형식의 서사 구조. 대화 형식 알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 서사 구조. 됐죠? 줄거리. 서사 구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화 형식의 서사 구조다. 그럼 이 서사는 서사는 이야기. 구조는 뼈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야기의 골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골격, 그죠? 구조는 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대화 형식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서사 구조라는 것은 이야기가 독자나 또는 듣는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순서나 방법의 어떤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 같은 거 질 때 이렇게 뼈대를 긋는다고 그러죠. 그죠? 요런 뼈대냐? 아니면 이렇게 뼈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 형태나 집 구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 여기는 대화 형식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 형식의 서사 구조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서술적이면서도 서사적이다. 서술적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 따위의 사정, 과정 등을 차례로 기술하는 거. 됐죠? 그래서 서술적이면서도 서사적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죠. 서사. 요거는 1사자 기억나죠? 그 다음 요 서는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펼쳐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손길이 지닌 기능. 요것도 안해. 손길. 의연이 이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이와 막역지간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손길을 딱 느끼면서 따스함을 느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자는 의원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 때문에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따스함과의 듯한 느낌을 떠올리게 되니까 여기 바로 위안, 위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길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기능이다. 연결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매개체는 연결, 매개하다. 그 다음 고향에 대한 정서를 환기시킨다. 환기는 떠오르게 하다. 다시 말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서, 그리움을 떠오르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연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고향에 대한 정서를 환기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의연이 인상이 진 함축적 의미, 아까 얘기했죠. 화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대화의 미학에서는 그냥 간접화법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긴 했었지만 이런 정도 이해해서 풀어주시면 아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백석의 고향 이렇게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석의 또 다른 시를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